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속 점입니다. 60번 수택 절개로 한 과정을 마치고 61번 풍택 중북계에서 다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합니다. 풍택 중북계의 궤상을 보면 가운데가 비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비워야 다시 진실된 믿음과 정성이 가득 담아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섭대천이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과정은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험난한 강을 타고 갈 때 가벼운 빈배라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힐 염려가 없습니다. 승목이라 인생의 강에 배를 띄우려면 배가 타고 가는 바람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물결을 타고 가는 조수의 일정함에 믿음을 두어야 배가 물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완만하게 흐르는지 급하게 서두는지를 헤아려 나아갈지 물러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석계전에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풍택 중북계 다음으로 뇌산 소각계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2번 뇌산 소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번 뇌산 소각계의 궤상은 내께는 간계인 산이고 외께는 진계인 우레입니다. 양효인 큰 것은 2개이고 음효인 작은 것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궤 이름은 음이 지나친 뇌산 소각계입니다. 외계인 진계는 땅속에서 활발한 역동의 에너지입니다. 진계는 4개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하지만 소각계의 진계는 간계 산 위에 있는 기운이 소진된 우레입니다. 그래서 소리만 멀리 나갈 뿐입니다. 61번 풍택 중북계는 아래서 생명이 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62번 뇌산 소각계에 이르러 아래서 부화된 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뇌산 소각계의 과자는 아래서 새가 되어 날아오르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뇌산 소각계에서 혹계는 태풍 대각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가는 양효가 많은 것이고 소가는 음이 지나친 것입니다. 상경에서 태풍 대각계는 천도의 도로서 말하고 하경에서 뇌산 소각계는 인사의 도로서 설명합니다. 복희시의 궤상을 문왕께서 소가는 형하니 이정하니 가소사이요 불가대사이니 비조유지음의 불의상이요 의하이면 대길하리라. 소가는 형통하니 바르게함이 이로우니 작은 일은 가능하고 큰 일은 가능하지 못하니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은 마땅한 듯하며 크게 길하리라 하셨습니다. 소가 형 이정은 6오요와 6이요가 음으로써 중을 얻었으므로 형통합니다. 천도는 도수대로 변함없이 일정하게 흘러가지만 사람의 일에는 반드시 과불급이 있으니 넘쳐서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생기므로 실수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소가에서 형통함을 얻으려면 바르게함이 이로운 것입니다. 가소사 불가대사는 소가는 음효가 많은 궤이니 작은 일은 가능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산 소각계는 작은 일에만 형통합니다. 비조유지음 불의상에서 뇌산 소각계의 궤상은 날아가는 새의 상이므로 비조라 하였습니다. 유지음은 새가 날아갈 때 푸드덕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새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으므로 새가 남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상 의하대길은 날아가는 새가 무조건 위로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서 부하하여 얼마 되지 않은 새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낮은 아래에서 비행하는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대길이라 크게 길한 것입니다. 소각계의 교훈은 자신의 분수를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좀 더 낮추는 공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쥐역점을 쳐서 소각계가 응하면 자잘한 일은 무리가 없지만 대사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희씨의 괴상을 문왕께서 단활 소가는 소자이 과이 형야이니 과이 이정은 여시 행야이니라 유득중이라 시이 소사이 길야오 강실위이 부중이라 시이 불가대사야이니라 유비 조지상언하니라 비조 유지음 불의 상의 하대길은 상력이 하순야 일세라 단에 가로되 소가는 작은 것이 지나쳐서 형통한 것이니 지나되 발음이 이로운 것은 때와 더불어 행함이라 유가 중을 얻음이라 이로써 작은 일은 기람이요 강이 위를 잃고 가운데 하지 않음이라 이로써 큰 일은 가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의 상이 있느니라 비조유지음 불의 상의 하대길은 올라가는 것은 거스리고 내려오는 것은 순함이라 하셨습니다. 단활 소가 소자는 내산 소각계에서 음효가 4개로 2개인 양효보다 많으니 음효가 양효보다 지나친 것입니다. 양효는 크고 음효는 작으니 소자라 작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이 형야는 음을 말하는 작은 일은 다소 지나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과이 이정은 작은 일은 지나쳐도 일의 줄기를 되돌리기 쉬워서 바르게 고칠 수 있으니 이롭습니다. 그러므로 여시 행야라 소가는 때에 맞추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유득중 시이 소사길은 육이요와 육오요는 음으로써 중을 얻었으므로 작은 일에는 길합니다. 강실 위이 부중 시이 불가 대사야는 강은 양효인 구삼효와 구사효가 위를 얻지 못했고 중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강이라야 할 수 있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 비조지 상어는 소각계의 괴상이 구사효와 구삼효는 견고한 새의 몸통이고 육오효와 육이효는 날개의 죽지이며 상육효와 초육효는 날개의 깃입니다. 그러므로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조유지음 불의 상이 하대길은 소가의 새는 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약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가 빠르게 날아 올라가 버려 소리만 남았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이 오르기보다는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크게 길할 수 있습니다. 상역이 하순야는 어린 새가 높이 날아오르려 한다면 대세를 거스리는 일이지만 아래에서 날아다닌다면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고 미약한 능력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여 훈련하는 것이 순리임을 말합니다. 복희씨의 내산 소각계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산상유레이 소가이 군제이하야 행과 호순하며 상과 호애하며 용과 호검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소가니 군자가 이로써 행실은 공손한데 지나치며 초상은 슬퍼하는데 지나치며 쓰는 데는 검소하는데 지나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산 위에 우레가 있다는 것은 이미 소진된 역동의 에너지이지만 산 위의 우레 소리는 평지에서 울리는 우레보다 그 소리는 멀리감으로 지나친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군자로서 행과 호공은 내혹계 손계의 상에서 공손함의 의미가 나왔는데 공손함이나 겸손은 지나쳐도 되는 것입니다. 상과 호에는 내계인 간계에서 초상의 의미로 초상으로서 슬픈 마음은 지나치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용과 호검은 내계인 간계에서 절약하는 것이니 살아가면서 근검절약하는 것은 지나쳐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쳐야 할 때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